요즘 보면 선행이 정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요. 대치동 초등학생들 미적분까지 끝내고 의대반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초등 고학년이면 중학교 과정이 다 끝나 있어야 하고 아니면 늦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아, 우리 애만 뒤처졌나? 지금이라도 달려야 하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제가 오늘 핵심 내용 딱 한 문장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에서 진짜 무서운 건요, 진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실력 없이 진도만 빠른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선행이 왜 이렇게 가열됐는지, 그리고 선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선행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잡아 드릴게요. 자, 왜 이렇게 선행이 과열됐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최상위권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모든 아이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 시스템을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조입니다. 정말 똑똑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는 반을 만들죠.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통해 이 반에 들어올 학생들을 선별하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반은 원래 아주 일부 극소수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반인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들께서 마치 이것이 정상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즉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 아이가 고1 과정을 안 하고 있으면, 아, 우리 애는 늦은 건가? 뒤처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리한 선행을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선행은 성과가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곽강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끝냈다. 중1 과정 끝냈다. 중2 과정 들어간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해냈구나. 적어도 멈춰 있진 않구나. 이렇게 뭔가 하고 있다고 눈에 보이니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행은 겉으로 잘 보이기에 비교도 너무 쉬워요. 옆집 아이는 중1 과정, 우리 아이는 중2 과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실제 실력이 아니라 어디까지 했냐로 점점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는 아이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진도는 정말 보여주기가 쉽습니다. 초6이 고1 과정까지 합니다. 중1이 고2 과정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정말 좋고 편하죠. 부모님도 오히려 체계가 있네, 관리해주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학원이 이번 달에는 한 달 깊게 잡고 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마음속에는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진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 전체가 점점 더 진도형 상품으로 기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을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미리 인지하시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바빠진다더라, 그땐 선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더라,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고등학생이 되면요, 학교 수업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수행평가 같은 과제도 급격히 늘어나고 내신 대비 모의고사, 비교과 관리까지 한꺼번에 몰립니다. 거기다 자율학습, 학원까지 더해지면 새로운 내용을 천천히 배우는 시간은 사실상 거의 남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새로 배우기 어려우니 중학교 때 미리 해놔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학교로 내려와도 상황이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중간 기말고사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막상 선을 나갈 시간이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여유 있게 선행할 시간은 많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각이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중학교도 여유가 있지 않으니 초등학교 때부터 해놔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고등학교도 바쁘다, 중학교도 바쁘다,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한다는 불안 기반의 필수 코스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이 점점 더 과해지는 것이죠. 저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행이 과해지고 빨라져도 만약 아이가 심화 문제를 잘 못 푼다면, 예를 들어 선행은 고1 과정을 나가고 있는데 중2 심화 문제도 대부분 잘 해결 못한다면 과연 이렇게 속도만 빠른 선행이 의미가 있을까요? 선행을 하면서 일부 아이들은 개념도 잘 습득하고 심화도 병행을 하면서 올바르게 진행하는 친구들도 물론 극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개념을 이해한 수준이 아닌 공식 정도만 외운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아주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조금만 변형된 심화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말은 선행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학 실력이 쌓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미적분까지 나갔대요. 근데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이 아이가 과연 미적분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의미도 모른 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제곱 미분하면 2x, 이 정도의 형식적인 계산 방법만 터득한 수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데, 초등학생들은 인지 발달 단계상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머릿속에서 아직 안정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한번 봤다 수준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이렇게 수학을 어디까지 배웠냐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수학적 사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냐도 꼭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수학적 사고력은 절대 선행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기에 선행과 심화학습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선행과 심화를 병행하면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선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일반적인 선행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초등 고학년 기준, 중위권 학생이라면 선행은 자기 학년 플러스 2학년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현행 심화에 신경 써서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선행은 최대 중3 수준까지면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깊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는 시간은 경시 또는 사고력 문제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은 고1 수준까지 선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계속 나가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버틸 수 있는 사고력, 복잡한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눈, 이런 걸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행이 과열된 이유는 극소수 최상위권 기준이 모든 아이의 기준이 되어버린 구조가 있고, 선행은 눈에 잘 보여서 안심하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는 현실이 또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없어진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선행은 점점 더 빠르고 더 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수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디까지 나갔느냐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길러졌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과도한 속도로 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선행과 심화를 병행한다면 오히려 더 빠른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실질적으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